수십 년간 거대 자본과 플랫폼의 오만 아래 억압되어 온 창작자의 영혼을 해방시킨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세계적 대역전극이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재산권 분쟁이 아니다. 최강야구라는 경이로운 성공 신화를 낳은 장시원 PD와 그의 독립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거대 방송 공룡 JTBC를 상대로 전개한 이 법정 드라마는 창작의 진정한 가치가 자본의 논리가 아닌 오직 아이디어의 순수성에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이 판결은 한국 방송산업의 불평등한 IP 소유 구조를 근본부터 뒤흔들며 창작자를 일회용 부품처럼 취급했던 구시대적 패러다임의 종언을 고하는 핵폭탄급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 법적 전투의 뇌관은 다름 아닌 한국 방송산업을 수십 년간 옥죄어온 현대판 노예계약, 즉 업무상 저작물 조항의 맹점에 대한 파산적인 공격이었다. 거대 방송사들은 압도적인 자본력과 송출 플랫폼을 무기로 제작 초기 단계부터 전부 승계라는 군사작전급의 계약 조항을 창작자에게 강요해왔다. 이는 콘텐츠의 최초 아이디어나 기획 단계부터 완성된 포맷, 심지어 프로그램의 부수적 저작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리를 방송사가 영구적으로 선점하는 것을 관행화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은 창작자가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한 피와 땀을 단순한 용역 노동으로 격화시키고 계약 종료 후에는 자신의 창조물을 활용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창작 생태계에 깊이 뿌리내린 계약에 덧지었다. 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독립 제작사로 전향하는 PD의 80% 이상이 이전 소속사와의 IP 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보고된다. JTBC가 플랫폼 패권주의의 기치를 들고 장시원 PD를 상대로 맹공을 퍼부른 것은 이들이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IP의 최종적 방파제는 오직 자본과 플랫폼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에 기반한 것이다. 그들은 계약 종료라는 작전 완료 시점 이후에도 프로그램 명칭, 로고, 출연진 독점권 등 IP 생명선에 대한 권리가 영구히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창작자의 헌신과 노고를 일방적인 용역 업무로 치부했다. 이것은 독립 제작 역량을 가진 PD를 단순한 일회용 총알처럼 취급하는 구시대적 오만의 극치였다. 그러나 이 거대 공룡의 논리는 장시원 PD가 투입한 창작의 정수 앞에서 무너졌다. 최강야구의 성공은 방송사의 정규 시스템이 아닌 PD 개인의 독보적인 네트워크,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한 진심의 섭외,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부활을 엮어낸 휴먼 서사 구조 설계라는 무형의 창작적 노동이 낳은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업무 지시 이행을 넘어선 창작자 개인의 영혼과 통찰력이 녹아든 피와 땀의 산물이었다. 법정에서 제시된 타임스탬프가 찍힌 결정적인 증거는 이 전투의 승패를 갈랐다. 최초 기획안인 프로그램의 씨앗이 JTBC의 내부 전산 시스템이나 공식 업무용 이메일이 아닌 장시원 PD 개인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그의 사적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는 최강야구의 발현 자체가 JTBC의 인프라나 업무 지시와는 완전히 무관한 순수한 개인 창작의 영역이었음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최후의 방패가 되었다. 이로써 재판부는 구시대적 자본 논리와 계약 관행을 단호히 배격하고 창작자의 인격권에 무게를 두는 새로운 시대의 기준점을 제시하며 창작자에게 그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로열티를 부여하는 사법적 선례를 확립한 것이다.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전선은 법리 해석 이전에 벌어진 데이터 주권 전쟁이었다. JTBC는 계약 종료 직후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저작권법, 상표법 위반을 넘어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배임 등 무려 5가지의 묵직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며 업계 퇴출을 목표로 한 전방위적 고사 작전을 펼쳤다. 이는 콘텐츠 업계에서 거대 자본이 독립 제작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전형적인 전략적 공세 방식이었다. 이 5가지 혐의는 신생 독립 제작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법적, 재정적, 형판적 3중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특히 업무상 배임 혐의는 장 PD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어 그의 도덕성과 업계 평판을 영구히 훼손하려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특히 핵심은 전자기록 손괴 혐의였다. JTBC는 장 PD가 계약 종료 후 JTBC 서버에 있던 최강야구 관련 핵심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무단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의 의도를 덧이 우려했다. 그러나 이 맹공을 무력화시킨 것은 장 PD의 놀라운 미래 예견과 치밀함이었다. 그는 불평등한 계약관계 속에서 언젠가 닥쳐올 분쟁을 예감하고 JTBC 서버 데이터를 로컬 백업 서버와 구글 아마존 같은 외부 클라우드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발에 관여한 고도로 암호화된 전용 서버의 3중으로 보존했다. 외부 인터넷망에서의 접속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다중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야말로 법적 분쟁 대비용 에어갭 증거 보존 시스템이었다. 이 디지털 요새는 단순한 백업 시스템이 아니었다. 이 서버에는 JTBC와의 사전 합의 없이 새로운 스핀오프 기획과 회의 아이디어가 날짜별, 시간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수많은 이메일과 내부 자료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이 결정적인 흔적들은 장 PD가 계약 종료 후에도 최강야구 포맷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창작 활동을 지속해왔음을 명확히 증명하며 JTBC의 무단 도용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수모킹 건이 되었다. 그의 전략적 데이터 관리 해안은 단순한 증거 보존을 넘어 거대 공룡의 거짓 주장을 논파하는 결정적인 반격 무기가 되어 법정에서 JTBC의 공격 논리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이 사건은 창작자에게 증거의 보존은 생존의 핵심 전략이라는 냉엄한 교훈을 남겼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가장 오랜 논쟁거리였던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경계를 현대 콘텐츠 환경에 맞게 명쾌하게 확립했다. 재판부는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의 손을 들어주며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진행 방식, 장르적 특성과 같은 추상적인 포맷은 구체적인 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일관되게 판시했다. 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오직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형식, 즉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결과물만이 해당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원의 논리는 명확했다. 최강야구에 은퇴한 레전드 야구 선수들이 아마추어 팀과 경기하는 포맷 자체는 이미 스포츠 예능이라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이며 만약 이러한 아이디어를 플랫폼이나 자본의 힘으로 독점하게 허용한다면 창작 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축시키고 유사 장르의 건전한 경쟁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JTBC의 주장은 포맷의 추상적 아이디어까지 저작권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려 한 IP 전선에서의 과도한 영토 확장 시도로 해석되었다. 법원은 JTBC의 이 주장이 저작권법의 본질, 즉 창작자의 독점적 권리와 공중의 자유로운 창작 향유의 균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JTBC가 주장한 성공 공식 무단 도용 주장의 법리적 근거를 일거에 무력화시켰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창작의 유사성은 있지만 모방의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독창성의 침해 여부가 기준이 된다는 확고한 법적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국내 콘텐츠 제작 관행에 창조적 긴장감을 불어넣을 핵심 요소로 분석된다. 더불어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JTBC의 법리적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JTBC는 프로그램 명칭에 대한 상표 등록을 근거로 영구적인 독점 사용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권이 특정 플랫폼에서 프로그램 이름에 대한 영구적이고 독점적인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표권의 핵심 기능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 기능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청자들이 인식하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의 출처가 JTBC라는 채널 브랜드뿐만 아니라 장시원 PD와 팀이 구현한 독특한 연출 철학과 출연진이라는 무형의 요소에 더 강하게 귀속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이는 상표권만을 내세운 독점 주장이 콘텐츠의 본질을 압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조계는 이 판결을 통해 상표권이 방송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출연진, 프로그램의 철학 등 복합적인 요소와 결부될 때 상표권만을 내세운 독점 주장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결론짓는다. 결국 JTBC는 창작의 진정한 가치와 법적 논리성 모두에서 완패했으며 이 판결은 향후 모든 콘텐츠 IP 관련 분쟁에서 포맷 비보호 원칙과 상표권의 유연한 해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창작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 자유 영역을 사법부가 확고히 지지함으로써 한국 방송계의 IP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내는 사법부의 명확하고도 용감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법적 승리를 넘어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콘텐츠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증명했다. JTBC는 자본력과 플랫폼 파워를 믿고 장 PD를 계약 종료라는 방식으로 내쳤으나 관중들은 냉정했다. 그들은 거대 플랫폼이 아닌 오직 그 콘텐츠를 잉태한 창작자의 철학과 로열티를 따라 움직였다. 장시원 PD가 최강야구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한 새로운 콘텐츠들을 독립제작사 스튜디오 시원을 통해 선보이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온 것이 그 증거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공개 직후 OTT 플랫폼에서 경이적인 동시 접속률과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충성도가 채널 브랜드가 아닌 창작자의 브랜드에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팬덤이 프로그램의 로고나 채널 명칭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출자의 비전, 섭외된 선수들의 진정성,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장인의 손길 등 무형의 창작적 요소에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만 회 이상 공유된 창작자의 승리 해시태그 확산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플랫폼은 잠시 머무는 공간일 뿐 콘텐츠의 진정한 심장은 사람에게 있다는 대중의 강력한 선언이었다. 미디어 경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주도권이 플랫폼에서 창작자에게로 급격히 이동하는 시발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제작사들이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창작자 중심의 IP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제적 선례로 작동할 것이다. 자본이 콘텐츠의 가치를 독점하는 시대가 저물고 창의성이 새로운 자본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승리의 포효였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당장의 법적 분쟁 해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을 요구한다. 최강야구 사건은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불공정 관행을 명확히 드러내며 IP 소유권에 대한 계약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판결을 근거로 콘텐츠 제작 표준 계약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단순히 방송사 업무라는 포괄적 문구로 모든 IP를 선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기획 단계의 아이디어 IP와 최종 결과물의 구체적 표현 IP를 명확히 구분하여 창작자에게 정당한 지분과 로열티를 보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제2부에서 확인되었듯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접근 권한을 투명하게 설정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수적인 법적, 기술적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제 방송사는 자체 서버 데이터만을 법적 증거로 주장하기 어려워졌으며 독립 제작 역량을 가진 창작자들과의 협력 시 공동 데이터 보존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창작의 진정한 가치가 자본의 크기가 아닌 아이디어를 잉태한 개인에게 있음을 사회에 각인시켰으며 창작자들이 더 이상 거대 권력 앞에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대의 지침서를 제공했다. 이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혁명적 제도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판결은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이에게 창조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희망을 선사했다.